은퇴 이후의 인생이 막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뭔가요? 아마 이미 여러분 떠오른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지금 당면하는 과제가 뭔가. 뭐 은퇴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은퇴했더라도 계속 일을 하신 분들도 있고 하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은퇴자의 마인드셋을 제가 한번 인생 이막을 준비할 때 상황을 돌려봤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면은 은퇴에서 긍정적인 면은 이제 좀 쉬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마음껏 놀 수 있겠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이제 한번 시작하겠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확 다가오면서 은퇴가 너무 좋죠. 저는 은퇴할 때 집안에서 아이들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공직생활을 4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파티를 해줬어요. 왜? 이제 8시에 출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주로 공직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참 틀에 박힌 답답한 생활을 했었죠. 근데 이제 여행가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변장을 했나? 변모를 한 거죠. 이제 요즘 출근도 이제 마음대로 뭐 아침에 안 해도 돼요. 이런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은퇴 이후에는 부정적인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마인드가 더 엄습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앞으로 즉 말해서 60세에 퇴직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30년, 40년을 살아야 돼요. 100세 시대면. 그러면 생계는 재취업을 하고 싶은 거죠. 그거 한 7, 80%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들 결혼이 이제 부닥치게 돼요. 50대 후반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은 어떻게 해야 돼? 몸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사실 저희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막 이렇게 흉내내고 자랑하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달라지잖아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더 답답한 사람들은 할 일이라도 있거나 내가 노후 준비를 했던 분들은 또 다행인데 우리나라에 노후 준비를 못한 빈곤층이 50%가 넘습니다. 시니어들이. 그러면 뭐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뭘 하며 하루를 보낼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은 아침에 밥 먹고 나서 바로 가방을 챙겨서 출근을 해요. 어디로 갈까요? 동네 도서관으로. 구청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있는데 그 자리 싸움이 대단한 거예요. 구청에 도서관 해봐야 좌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좌석 싸움을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실제 그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일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할까? 인생 이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행을 통해서 인생 이막을 열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아마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무언가 다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문지방 넘기라고 저는 풀었습니다. 제 상황입니다. 옆으로 지금부터 얘기되는 건 전부 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타산지속으로 뭐 틀린 건 그냥 걸러버리시고 또 잘못된 거는 그냥 생각하시고 자기하고 한번 투영을 해보세요. 문지방 넘기라는 거는 라틴어의 문지방이 리벤이라는 리벤. 우리가 방을 넘어가야 되는 지금은 뭐 주택들이 문지방이 없는 주택들이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문지방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턱이 높았어요. 그걸 넘어가려면 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어떤 내가 고정돼 사는 사회에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탈을 바꿔야 돼. 내가 탈을 바꿔 쓸 줄 알아야 돼. 탈을 바꿔 쓴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탈이라는 게 뭐냐면 남이 나를 봐주는 거잖아요.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그러면 은퇴 이후에 문지방을 넘어가면 일단 외모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나이 제한이 그렇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나이 제한을 두는 회사도 많고요.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죠. 그러면 탈을 바꿔줘야 됩니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저는 이제 문지방을 넘기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공군사학교를 나와서 공군의 조종사와도 했었고 여러 가지 또 삶을 이렇게 이끌어왔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딱딱하고 값진 사실 인생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지방을 넣으면서 저는 제일 먼저 한 게 탈을 바꿨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바꿨거든요. 지금의 모습이 뭐 더 좋다 낫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 이막을 여행을 통해서 내 인생을 꾸며가고 있는데 저의 모습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철모를 썼던 이 딱딱하는 군인의 모습에서 저는 페도라를 즐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행 가면 페도라를 꼭 하나씩 사옵니다.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내 마음에 맞는 또 나한테 어울리는 뭐 어울린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제 자신의 탈을 바꾸는 거죠. 물론 외모만 바꾼다고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도 바꾸는 거죠.
제 마음가짐을 바꿔준 사람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군에서 전역할 때입니다. 물론 최근에 2019년도에 제가 총 은퇴할 때가 아니고 군에서 전역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일막을 거둘 때잖아요. 그러면 군인에서 민간인으로 변하는 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군인으로 나올 때 가장 저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어요. 55년생이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 제가 전역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분이 그 병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의 삶을 사느라 당신의 한정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우리가 시간은 물론 옛날에 5, 60세 사던 시대에서 100세 시대로 갔다 하더라도 유한한 거잖아요. 그럼 그 한정된 시간에서 자기는 타인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물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노력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40년간 어떻게 보면은 뭐 타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국가의 사명, 또 그 이후에도 어떤 그 국방 정책에 대한 뭔가를 기여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국회에서 어떤 소관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여러분 한정된 시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탈을 바꾸고 마인드셋을 바꾸는 거는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 찾는 일을 또 알려준 사람이 이분이에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자기 개발과 동기부여 연구가고 연설가고 강사시죠. 이분이 지금 78세예요. 저보다 10 몇 년이 훨씬 저하고 띠동갑일 수도 있는데 이분이 지금 저술한 저서가 70권이 넘어요. 80권에 육박하고 77권이에요.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자기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사하라 사막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참 성견지명을 가지게 된 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졌다는 거예요. 이 사하라 사막 여행을 자기가 책을 쓴 게 바로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된 게 사하라 여행,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책이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을 갈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내가 뭔가 모험을 해보고 싶어서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첫 외국으로 나간 여행이 바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큰 인물을 가지신 분들은 일찍부터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책에 저는 읽었던 게 다른 건 다 빼고요. 길이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라. 길이 부르는 소리라는 건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구고 나에게 지금 어떤 소명이 있으면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저는 여행에서 저도 깨달았거든요.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사하라 사막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문지방 넘기 리맨이란 말을 했잖아요. 탈을 바꾸고 문지방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저는 여행 중에서 얻은 게 뭐였냐면은 너는 여행을 하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여행을 잘 했어요. 또 내가 전부 저는 자유여행을 했는데 이 길이다. 나는 어떻게 됐든 앞으로의 인생 여정 2막은 돈을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내 인생을 꾸려야 되겠다 하는 가장 그 깊은 자극을 줬던 분이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였고요. 그 다음에 여행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거를 그럼 왜 여행을 하지? 아까 얘기했죠. why 내가 인생 2막을 첫 서두에 붙였잖아요. 여행을 했을까를 정립해 준 분이 또 이분이에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장인 최인철 박사님.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여행은 행복의 부패라고 했었어요. 이분의 강의가 바로 이거예요. 행복을 해주는 최고의 활동은 여행이다. 이건 심리학자시고 유명한 철학자시고 대한민국에서 행복 연구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고 저희가 기쁘신 분이 최인철 박사님이거든요.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여행은 행복의 부패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행복해지는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행동들이 있는데요. 첫째, 먹기랍니다. 먹기. 우리 먹으면 행복해지죠. 그 다음에 걷기랍니다. 산책을 하면 우리 행복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고 친구를 만나는 거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고 또 잘 아는 사람들과 모여서 노래하고 떠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행동들이 바로 행복의 요소들이 하나거든요. 그거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여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가시면 여기 신청하시면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다 그러시죠. 여행 가시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행복의 부패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행복하는 수단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법에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저는 이분 얘기를 이제 소개하는 건데 소유로 인한 행복이 있고 경험에 의한 행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단언코 이분은 소유 행복보다는 경험에 의한 행복이 더 크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예를 들면서 뭔 얘기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핸드백이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자동차를 뭐 유명한 뭐 외제차를 샀다고 그러면 행복하죠. 그게 평생 가나요? 1년 이상 안 갈 거예요. 어떤 분은 여성분들은 우리 저희 집사람도 그러는데요. 옷장을 열면서 맨날 나들이한테 하는 소리가 입을 옷이 없네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오래 산 옷도 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소유에 대한 행복은 계속 인크리스 되면서 내 소유의 수준을 높이기만 하지 만족이 없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바꿔준 자동차가 있을까요? 근데 여행은 안 그래요. 이 경험을 통한 여행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을 친구들하고 한강 여행으로 한 달간 다녀온 남미 여행입니다. 지금도 남미 여행 얘기를 하면요 흥분돼가지고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경험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물론 부인과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어려운 환경에서 뭐 고산병에 걸려서 거의 뭐 우리 가족 같은 경우는 그 산소 마스크를 아예 끼고 여행을 했어요. 그래도 저희 집사람은 그 남미 여행에서 산소통 낀 게 가장 행복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여행이라는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여행을 자주 떠나라 하고 딱 마지막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꽂혀가지고 지금도 이분을 제일 존경하는 분입니다.